어트랙트 측에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계약 1년을 연장한다?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없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멤버 강탈은 없었다 라고 선을 그었던 더 기버스. 하지만 핵심적인 자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더 기버스 직원들 간에 서로 나왔던 대화 내용이 복구가 돼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료를 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어떤 핵심적인 자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우선 헬릭스라는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알아보니까 이 헬릭스라는 업체가 해외 홍보 대행사입니다. 일반적인 PR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언론 및 뉴미디어에 피칭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및 서면 기사나 혹은 보도자료 배포나 아니면 앨범 및 음반 리뷰 기사가 나갈 수 있게 돕는 홍보 대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개된 메신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더 기버스 직원 김 씨와 이 시간에 대화입니다. 김 실장님, 헬릭스 퍼블리시티 계약 연장 건 관련해서 새로운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1년 2. 연장하나요? 김, 응, 대표님 컨펌.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없대요. 헬릭스는 2. 4월분 거 나가는 거는 아직 인보이스 안 온 거지? 김, 그런 거 같네. 팔로업 해볼게. 리,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1750달러가 나가고 프로모션을 하면 3500달러가 나가고 맞는 거지? 김, 비활동기간 1750달러, 활동기간 3500달러. 근데 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금요일날 사무실 오면 물어보려고. 자,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가운데 바로 결정적인 한 줄이 중간에 소속사가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자, 어트랙트는 피프티에 대해서 7년 표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데뷔한 지 딱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6년 6개월 동안 소속사가 바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대요. 헬릭스는.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더 기버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속사가 바뀌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6년 6개월이나 계약이 남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닌데요. 자, 계약 기간을 보면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느냐? 더 기버스 측에서 2023년 1월 달에 어트랙트 측에 보고를 합니다. 해외 홍보 대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단기적으로 이 회사를 써보자. 그래서 어트랙트 측이 컨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1750달러, 3500달러 전부 다 어트랙트 측에서 집행을 해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더 기버스 직원들이 재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잖아요. 재계약 1년. 하지만 어트랙트 측은 그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재계약을 하려면 이 돈을 집행하는 회사가 누굽니까? 어트랙트인데. 어트랙트 측에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계약 1년을 연장한다?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없대요. 대체 어떤 소속사가 바뀌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그간 안성일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뭡니까? 레이블 딜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만약에 레이블 딜이 진행된다면 소속사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안성일 대표는 외주 용역 업체 아닙니까? 외주 용역 업체의 대표가 어트랙트 측 본사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더 기버스 직원들은 마치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성일 대표에게는 레이블 딜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죠.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가 레이블 딜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뀌어도 문제없다? 어트랙트 직원이 나눴어도 이상한 대화인데 이걸 외주 영역업체인 더 기버스의 직원들이 나눈 대화다. 그런 점에서 4월 달부터 이미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어트랙트 측의 주장입니다. 메신저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안성일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성일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한번 물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 기사가 나간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상으로는 직접 안성일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솔직히 의아한 내용입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본인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본인과 더 기버스를 향한 기사들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신경을 드러낸 것인데요.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민감한 자료들이 나가려면 본인과 더 기버스 측에 확인을 거쳐달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대로 나가면서 더 기버스와 본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여론 재판을 받는 기분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까 레이블 딜을 진행하면 소속사가 실제로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바뀌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만 또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가 스타쉽이나 킹콩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역시 레이블 딜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결과적으로 카카오의 자회사로 들어가긴 했지만 소속사 자체는 존재합니다. 스타쉽이나 킹콩이나.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가 바뀐다? 라고 인지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표나 이사 간의 나눈 대화가 아니라 직원들도 인지할 정도로 이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 어트랙트 직원은 아무도 레이블 딜이나 관련 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단순히 1년 재계약하는 건데 왜 어트랙트가 아닌 더기버스가 계약을 연장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트랙트 측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단기간 쓰는 데 대해서 어트랙트 측이 컨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개월치 용역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장이 실제로 된다면 어트랙트 측에 보고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트랙트 측에 그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했다? 그걸 왜 더기버스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 헬릭스라는 업체가 보고 있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피프티예요. 그런데 더기버스가 앞으로 1년 동안 피프티의 일을 헬릭스에게 맡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부분들이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3명의 아이들을 캐스팅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트랙트가 설립된 시기가 2021년 6월이었다. 그런데 안성일 대표는 2021년 3월 달부터 어트랙트 CEO로 본인의 프로필을 기재해 놓은 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 역시 굉장히 의아한데, 자, 안성일 대표는 앞서서 멤버 4명 가운데 3명을 본인이 발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일어섰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의 발탁부터 노래 프로모션 그리고 큐피트의 대박까지 모두 함께 하면서 피프티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성일 대표가 멤버 4인 가운데 3명을 직접 데리고 왔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안성일 대표가 합류하기 이전부터 연습생 대부분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습생 멤버들이 7인에서 13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월말 평가를 통해서 그 멤버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씩 줄여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피프티 멤버 4인이 남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탁된 4명이 어떤 식으로 어트랙트 측에 합류를 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란양의 경우에는 신인개발팀 본부장의 추천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더기버스 소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란양의 경우에는 더기버스 추천픽이 맞습니다. 하지만 키나, 시오, 세나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키나는 스타크루 연습생으로 들어갔고 전홍준 대표가 직접 픽한 멤버이기도 합니다. 시오의 경우에도 스타크루에서 고용한 본부장의 추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픽한 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스타크루에서 고용한 본부장, 캐스팅 매니저의 업무로 오디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직접 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3인을 픽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의문부호가 붙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월말 평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줄여나가는데 안성일 대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탁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월말 평가 때 한 명의 심사위원으로 합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으로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전홍준 대표나 어트랙트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걔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부호가 붙는다. 더욱이 멤버 4인 가운데 3인을 안성일 대표가 픽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정 기일이 9일로 잡혔잖아요.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사실 조정 가능성이 좀 있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멤버들이 최초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투명하지 않은 정산. 두 번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강행했다. 세 번째,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못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요구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어트랙트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양보해 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양보가 불가하다. 그런데 멤버들이 밝혔던 이 3가지 요구사항에 어트랙트 측이 알고 있는 사항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마련된 대화의 장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대화의 장도 열려있다. 충분히 열려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 마련한 대화의 장을 거치면 그 이후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정말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에 잔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